자, 319번이. 우리 즐거운 분위기에서 원방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319번 가겠습니다. A라는 점은 3,2가 되고요. 그 다음이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라는 원방이 있습니다. 책은 개념원리 책이고요. 연습 문제인데 얘가 사실은 문제는 써있지 않지만 자취 문제예요. 자취. 어떤 자취냐면 3,2가 이제 여기 있어요. 3,2가 여기 있고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 빼기 2가 되고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2루트 2가 되는 녀석이에요. 꽤 반지름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만큼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으니까 2루트 2는 그걸 능가하죠. 그걸 넘어가니까 좀 커다랗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여기 위를 점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점 P가 근데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P에 따라서 P가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으면 중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또 P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면 또 중점이 또 생길 거고 P가 또 여기 있어 버리면은 또 중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치 얘가 이렇게 빡 돌아다니면 얘 돌아다니는 거랑 이 3,2랑 연결되어져 있는 중점들이 또 따다다다닥 생길 거예요. P가 만약 여기 있으면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여기에 중점이 이제 생기겠죠. 이 중점들을 전부 다 모으면 어떤 도형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자취인 거예요. 문제의 뜻이. 자, 우리 자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어떤 점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점을 나타내는 방법 혹은 형식인데 말을 바꾸면 이 움직이는 점을 x, y로 두고 자취 한번 했어요. 움직이는 점을 얘네들이 어떻게 싸돌아다니고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방법은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본다. 뭐 이렇게 됐었어요. 맞죠? 이게 자취예요. x, y 사이의 관계식만 만들어내면 얘가 어떻게 좌표평면 위에서 움직이는지 내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점만 이렇게 다 모아 다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점이 x, y라고 뒀더니 x가 3t가 나왔고 y가 9t 제곱 빼기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x, y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 y는 x 제곱 빼기 1이라는 관계가 보이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 끈끈한 매개체 t가 지금 여기서는 연결점을 찾아주는 내용인데 이 두 녀석 사이에 어떤 관계식만 만들어내면 점 자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나타낼 수 있다가 이제 기본 아이디어예요. 지금 보니까 이 P라는 점은 이 원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찾고 있는 마지막 이 중점이 어떻게 되는지 자취를 찾는 거거든요. 이 중점을 x, y라고 놓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른 문자로 주세요. 혼돈스러우니까 혼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 P를 A, B로 주세요. 이 A, B라는 P 점이 어디를 돌아다니냐? 이 원을 돌아다니고 있죠. 원의 X좌표와 Y좌표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게 돼 있죠. 맞죠? 자, 기본적으로 P라는 점은 이 원방에다가 넣으면 성립해.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x, y라는 점은 x는 중점이니까 2분의 a하고 3을 더해서 만들어질 거고 y는 2분의 b하고 y좌표가 여기 3이랑 y좌표가 2니까 2를 더해서 만들어지겠죠. 됐죠?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백해갖고 원론적으로 돌아가시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야 최종 자취의 답인데 x하고 y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도 만들기가 힘들죠. 아까 칠판에다 적은 거는 둘 다 똑같은 문자 t로 연결됐지만 이거는 그런 연결점이 전혀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뭐예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x는 잘 찾아보니까 a로 구성돼 있고 y는 b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잘 됐다. a는 2x 빼기 3이고 b는 2y 빼기 2니까 뭐 어차피 x, y 사이의 관계식만 만들면 된다고 했으니까 a 대신에 이걸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대신에 그걸 써버리면 2x 빼기 3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고 b 대신에 2y 빼기 2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쨌든 x, y 사이의 관계식은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는 되게 기계적인 거예요. 되게 뭐랄까 프로세스적인 거예요. 그냥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쭉 가요. 됐어요? 그래서 2x 빼기 4의 제곱 2y 얘는 지워지고 제곱은 8 약분을 하시면 이건 제곱이니까 나가면 4가 돼요. 이런 게 이제 떠버렸죠. 됐어요? x, y 사이의 관계식이 이런 게 나왔어요. 얘가 점 P가 움직이는 자취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진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그림상에서 체크를 해봅시다. 2,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원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얘하고 연결해서 딱 가운데, 얘랑 연결해서 가운데, 얘랑 연결해서 가운데, 얘랑 연결해서 가운데. 요 가운데 있는 애들 점을 다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0이 중심이고 여기 그림 잘 그렸어. 반지름이 루트 2짜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기 중간 딱 찍히고 얘가 다다다다다닥 움직이면은 얘는 중간으로 요거의 중간들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중심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중간으로 이렇게 찍힌 거예요. 됐어요? 중점들이 다 연속적으로 찍혀가지고 동그란 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게 자취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취의 길이는 이 원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애들이니까 뭐 문제에서 지금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놨잖아요.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내용이 되니까 최종 정답은 파이 r 제곱이 돼서 2파이가 정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기출이에요. 기출이니까. 자, 자취에 대한 특집을 오늘 한 번 더 한 건데 어떻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둔다. 구하려고 하는 최종 움직이는 점을 그리고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그게 답이 돼요. 근데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도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의 어딘가에다가 변형을 해서 대입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324번이었어요? 323번? 네, 323번 실력업 볼게요. 323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이라는 중심이 있고요. 자, 반지름이 5가 돼요. 반지름이 5면은 훨씬 크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점 6,4하고 6,4가 뭐 여기 어디 있고 마이너스 2,4하고 y좌표가 다 똑같네요. 이렇게 두 개가 점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 여기 점은 A가 됐고요. 이 점은 이제 B라고 적혔는데 A하고 B하고 P라는 녀석이 원 위에 있는데 이 P가 원 위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이니까는요. P가 만약에 여기 어디 생긴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된대요. PAB가 직각삼각형이 된대요. PAB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어쨌든 원 안에서 점 3개를 찍었는데 직각이 떠야 돼요. 원 위의 점 3개를 찍고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를 비롯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원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지름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지름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A하고 B는 점이 정해져 있고 두 개를 연결해봤자 지름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서 지름이 되게끔 하려면 P가 이렇게 연결돼서 중심을 관통하고 여기에 P가 생기던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뜨겠죠. 맞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지름을 이렇게 관통해서 P가 여기 생기던가 이래야만 직각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P라는 포인트가 두 개가 이제 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P라는 포인트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지름이란 말이에요. 문제의 뜻에서 지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2,1이 책에 써놓을까요? 중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암산으로도 X좌표랑 Y좌표랑 더해서 여기가 2자니까 더해서 4가 나와야 돼서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더하면 4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자르면 2니까. 그 다음 또 Y좌표도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좌표가 암산으로 금방 나오시면 나중에 검산하실 때 중점이 맞나? 더해서 4, 더해서 2 나오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대칭이 그대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P'이라는 점은 또 더해서 2가 나와야,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6이고 이렇게 되겠죠. 처음 됐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6,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두 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좌표 이랬으니까요. 가운데 중점의 좌표는 이제 여기겠죠? 이것만 찾으시면 되니까 2, 마이너스 2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이 됐어요? 네.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거는 321번도 잘 나옵니다. 321번도 체크해 놓고 넓이가 최소가 된다 밑줄 그시고 R제곱 성분을 제일 작게 만드시면 돼요. R제곱 성분이 아마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뜨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지고요. 그리고 뭐 322번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외접원의 중심을 구하세요가 기출문제예요. 외접원의 중심을 구하세요가 외심이죠. 그러니까 외심. 그 정도 내용으로 그냥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별로 괜찮아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진도를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아까 RPM으로 막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막 하고 지나갔는데 조금 천천히 진도를 한 번 더 나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RPM 전부 가져오세요 제가 그랬나요? 그럼 RPM으로 먼저 진도를 거기 아까 대표 문제 안 풀고 스킵한 것들 중에서 질문들이 좀 있겠죠? 없어요? 그런 거 조금 살펴보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다 나가면 원방에 큰 굵직한 거는 끝나요. 원방이 끝나버려요. 좀 엉터리 같지만 오늘 내일은 이제 메모를 좀 해가시면서 풀면은 금방 끝나니까. 자, 그래서 아까 RPM 책에 어디까지 했나요? 원방에. 지금 문제가 겹친다. 페이지 165를 먼저 좀 해보자, 먼저. 여러분들 자취 약하니까, 어려워하니까. RPM 책의 165.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RPM 책의 페이지 165에 1177번. 조금 전 학생이 질문한 거하고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기출이기도 하고 이런 거 이제 겁먹지 말고 푸셔야 돼요.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은 x 더하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위의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거의 똑같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여기에 접하게 그리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자꾸 그려버릇 하시면 원 울렁증 없습니다. 자꾸 그려버릇 하시면 이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P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점과 이 A라는 점의 중점의 자추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추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찍는 요령 하나는 가르쳐주고 할게요. 여러분들 좀 전에 한번 풀었으니까 찍는 요령. 조금 전에 문제 푼 것처럼 이 녀석의 자취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의 딱 가운데 여기는 꼭 지나가겠죠. 그죠? 중점이 여기니까. 그 다음 제일 멀리 얘랑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요렇게 연결한 요 점과 요 점의 딱 가운데 중점 얘도 반드시 지나가겠죠. 그죠? 얘가 지름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찍는 테크닉은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찾는 이 최종 별딱지 달린 점을 x, y로 두고 이 P라는 점은 A, B로 두고 그럼 P는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애니까 여기에다 대입하는 게 가능하죠. 대입을 합니다. A 더하기 2의 제곱 B 더하기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점 별표 달린 거를 x, y라고 뒀는데 x라고 둔 값은 2분의 a 더하기 2 y라고 둔 값은 2분의 b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야 최종 답이 되는데 관계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2x 빼기 2는 a가 된다는 게 떴고 또 밑에서도 2y 더하기 1은 b라는 게 이제 떴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내가 줬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a 대신에 2x 빼기 1을 넣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2y 더하기 1을 대신 넣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답이니까 정리하시면 전부 4로 약분이 돼서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됐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굳이 뭐 저런 식으로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얘가 r제곱이니까 뭐 도형의 길이는 2파이 r이 둘레니까 정답 2파이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는 뭐 어느 정도 제가 진도를 나갔는데 우리 백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접선은 오늘 안 했고 접선 전에 유형 거꾸로 가는 수학으로 가보죠. 유형 15까지 아까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각 진도 나간 거에 한 문제씩 차근차근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하고 유형 15번은 뭐예요? 질문 제가 1166번을 풀어드렸네요. 그죠?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유형 14번은 질문? 1162번 이런 거 막 그림 그리는 거 나왔는데 괜찮아요? 괜찮네요. 좋아요, 좋아요. 유형 13의 현의 길이 이거는 어때요? 1159번 어때요? 안 했어요? 할까요? 거의 다 안 하셨나 봐. 그럼 1159번 하나 해보죠. 115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도 조금 다시 보충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은 얘가 어떤 직선하고 1159번은 원하고 직선의 두 교점이 이제 발생을 한대요. 이렇게 점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요걸 거리 D라고 얘기하면 반지름이 R이 되니까 여기가 삼각형이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R이 일단 D보다는 커요.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1159번은 원하고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푸셨던가 푸신 분들 중에서 제가 내용 설명을 하나 오늘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 설명을 오늘 같이 추가를 해야겠네요. 일단 그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다고 치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교점 두 개가 생기는데요. 이 교점을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을 지나는 원이에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 풀고 C1 더하기 K C2는 0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그려봐요. 아무렇게나 연습장에다. 어떻게? 그냥 이거 두 점 지나는 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려봐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든가 또는 이렇게 그리든가 되게 그리는 방법이 많아요. 딱 봐도 뭘로 보이나요? 생물 좋아하시는 분은 기공세포로 이제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정말 많은데 이 많은 원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따져라 그러면은 제일 작은 애는 얘죠. 뭐예요? 이게 아예 지름이 되는 애.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저 하얀 색깔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는 하얀 색깔의 요 길이가 지름이 되게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 수업 때 말씀드렸죠. 자, 원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은 3x 빼기 4y 더하기 5는 0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을 이렇게 항상 만들어서 이 점을 찾지 않는다. 점을 찾는 거는 아니고 이 길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돌려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문제에서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직선이랑 어느 점?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5분의 절대값 마6 빼기 4 더하기 5 공식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인가 봐요. 매우 간단한 숫자가 나왔네요. 맞아요? 1? 5분의 5? 맞죠? 네. 그래서 요거 길이가 1이에요. 점직 빨간 색깔로 표시하면 요 길이가 1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요 길이가 나왔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면 얘는 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고급진 문제를 하나 더 드리면 여기 맞추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각도가 30도예요. 느낌 오세요? 여기가 빗변이 2고 직각삼각형인데 각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게 1이에요. 그래서 2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30도가 일단 일어나요. 그건 몰라도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도 루트 3. 그래서 이 녀석은 반지름이 루트 3짜리가 되는 원이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소리예요. 정답은 원의 넓이는 3파이. 이렇게 답입니다. 맞았나요? 네.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다음.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우개가 안 말랐어요. 그래서 자동차 닦는 건데 이거 갖고 집 닦고 있어요. 원래 우리 쓰는 미자리 있잖아요. 미자리. 우리 학원 처음에 오시면 모르죠. 미자리가 뭔지. 성이 말씨예요. 그래서 미자리라고 있었는데요.
그 미자리가 맨날 저기 있었어요. 그 대걸레자로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된 거. 그걸로 이렇게 슉슉 닦았는데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나름 색깔이 예뻤어. 그래서 걔는 사망했어요. 예. 그래서 아쉽죠. 예. 바닥 닦는 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망하고 지금은 오늘은 안 말라서 다음에 좀 큰 거 살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앞쪽에서 유형 12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유형 12? 괜찮아요? 유형 12. 에어컨 끌까요? 바람 에어컨 때문에 그래? 괜찮아요? 네, 뭐 유형 유형 12는 어떻게 될까요? 기침은 제 목소리만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와요. 걱정 마세요. 그냥 편하게. 아, 유형 11은 어때요? 다 풀었어요? 안 되는 거 뭐 안푼거 몇 번이야? 1152번 당첨. 1152번 보죠. 1152번. RPM입니다. 1152번. 네. 페이지 161입니다. X축 및 Y축 그리고 직선까지 동시에 접한대요. 아, 이거 어렵죠. 일단은 5X 더하기 12Y 빼기 8은 0. 아, 이거 숫자도 뭐 이따위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얘를 대충이라도 이제 그리려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을 넘겨놓고 일단 보면 뭐라 그랬어?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아니, 저걸 저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걸 공식을 다시 떠올려 보라는 소리야.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X 밑에 달린 숫자도 플러스고 Y 밑에 달리는 숫자도 플러스란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X절편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일 거야. 얘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X절편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니까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대충 그리면. 그런데 이 안에 원이 생겼다는 거야. 동시에 접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네. 얘를 찾아야 되겠죠. 접한다. 지난번 수업에 말씀드린 대로 접한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접점에서 수직으로 반지름을 탁, 반지름을 탁, 반지름을 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R 이렇게 돼요. 접하는 곳에서는 수직으로 접점에서 반지름이 탁 올라가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R인데 또 하나의 힌트는 이 R이 이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R인 거예요. 맞죠? 네. 그걸 한번 써볼게요. 5X 더하기 12Y 빼기 8은 0이랑 R하고의 거리가 점직 거리인데 이 점직 거리가 동시에 R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다 한꺼번에 접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이 중학교 때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요. 중학교 때 이런 그림 많이 유행해서 보셨죠? 이런 그림 많이 유행해서 보셨죠? 예. 이거 내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심을 계산할 때 이거는 뭐 지금 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두 가지 내용을 쓸 수 있죠. A 더하기 R의 제곱, B 더하기 R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도 쓸 수 있고 또 동시에 전체 넓이는 A 더하기 B의 R, A 더하기 R의 R, B 더하기 R의 R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단 게 전체 넓이니까 2분의 1에 A 더하기 R, B 더하기 R 이런 내용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요 공식은 얘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아이언맨 마크 41을 좋아해서 자비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탁 분해되는 애들이 막 날라온다고 맨날 이런 헛소리하고 수업 때 했는데 중학생들한테 먹혀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R이 이렇게 되니까 넓이가 이렇게 다 잘라진 게 합쳐졌다. 그런 공식으로 넓이의 합이 일정하다로 중등에서는 풉니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여긴 좀 좌표에다 안 쳤으니까 내심이긴 하지만 뭐 잘라서 구해도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려면은 여기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길이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구해도 나오긴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한번 길이 뭐 찾아도 답은 나올 텐데 숫자가 좀 더러워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점직을 한번 써봅시다. 그런 의도죠. 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니까 루트 13의 제곱이 나오죠. 절대값 5R 더하기 12R 빼기 8이 R이다. 얘를 푼 거예요. 문제가. 이걸 풀면 R이 나오겠죠. 그죠? 넘기면은 17R 빼기 8은 13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R은 2가 나오네요. R은 양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또는 뭐 이 값이 지금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푼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라고 풀면은 8-17R은 13R이 돼서 30R은 8 이것도 이제 답이 가능하네요. R은 30분의 8 15분의 4도 가능하다고 뜨네요. 어떤 게 답일까요? 15분의 4가 답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뜨네요. 두 원 중 큰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가 큰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놓친 그림 여러분들도 허걱스러우실 텐데 만약 이걸 그리셨다면 당연히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이 직선에도 접하는 이 내가 그리는 이 커다란 원은 정말 허걱스럽죠. 이것도 똑같이 접하는 거 맞죠. 이게 큰 원이에요. 요 큰 원이 반지름이 2짜리인 거고 요 작은 원이 반지름이 15분의 4짜리인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이론으로 풀린 거죠. 그럼 해결이 됐어요? 네. 싫죠? 솔직히 이 문제 싫지 않아요? 네. 싫죠? 또 질문이 있을까요? 유형 11 됐고 그 다음 유형 10번 자 이제 유형 9번을 스킵을 했기 때문에 유형 8번 9번을 이제 스킵을 해서 유형 8번 9번을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유형 8번 9번을 오늘 하고 내일은 원의 접선 내일도 이제 뭐 수업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텐데 영상을 정성껏 보시면 내일 배우는 내용은 솔직히 뭐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내용 설명 어디냐면요. 개념원리 책의 페이지 304쪽 가시면 됩니다. 304쪽. 먼저 이제 선행은 아니고 옛날에 했던 학습 중에서 옛날에 했던 공부 중에서 기억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원이 아니라 그 책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시면 이런 내용이 하나 기억이 나셔야 돼요. 직선이 있고 다시 또 직선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L1이라고 치고 L2라고 치면 KL1 더하기 L2는 0. 자, 이거는 about all of K.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뭐가? L1과 L2의 교점을 대입하면 얘가 딱 성립해버리죠. 얘가 0이고 얘가 0인 점이 교점이니까. 그 점을 집어넣는데 성립한다는 거는 그 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겁나 많다. K에 따라서 값이 되게 다양하게, 다이버스하게,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점인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적인 게 요거다. 이거 엄청 많죠. K가 1일 때, K가 2일 때, 뭐 K가 뭐 3일 때 진짜 많아요. 많은데 이 컨셉이 그대로 지금 원방에 온 겁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와서 지금 이 문제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이 점을 한번 잘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C1, C2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느 정도 원에 여러분들 설명이 미쳤냐면요. 부산에 놀러 갔어요. 수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팔아요. 편의점에서. 뭘 것 같아요? 맞추면 20살이 넘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아세요? 20살 넘어서 사준다. 뭘까요? 부산 가시면 있어요. 이 동네는 힌트. 이 동네는 이렇게 팔아요. 예. 이게 소주 이름이 C1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국말로 이제 C1 여기에서 이제 왔나 봐요. 부산에서 이거 부산 사람이 안 보겠지? 그래봤자 뭐 회원수 30명 다 안 돼. 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 너 뭐 어느 회사 자동차 타니? 나 우리 차 상용차야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쌍용차예요. 저는 코란도. 근데 상용차? 상업적인 커머셜 비클?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거 시원이라고 읽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시원이 등장합니다. 그냥 생각나서 아무도 역시 여러분들 술 안 드시는군요. 그쵸? 먹으면 안 되죠. 마약도? 오, 마약 나왔다. 나 내일 유튜브 스타 되나? 그거 아니죠? 자멸하고 있습니다. 네, 돌리신 것 같아요. C1하고 C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1하고 C2가 만나는 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자, 처음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원의 방정식을 적어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얘네들을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은 뭐 상수항 나오는 거는 다 넘겨서 이렇게 퉁칠 수가 있죠. 그렇지? 마치 여기 직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원방도 이렇게 만들면 첫 번째 C1이라는 원방이 이거고 C2라는 원방이 A2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달면 자 이렇게 다는 순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K를 달고 C1 더하기 C2는 0 이렇게 써버리면 C2까지 이 녀석은 당연하지만은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해요.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교점이라는 게 이제 요 점,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P, Q라고 쓰면 P, Q 얘는 뭐 얘도 뭐 P2, Q2라고 쓰면 그 점을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딱 0이 되게 만들죠. 그 점은 또 C2 입장에서도 점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딱 0이 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 교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얘를 딱 0으로 만들어주는 점이에요. 그 다음 또 그 교점은 여기다 대입해도 이 값을 딱 0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0k 더하기 0은 0을 완족시키는 점이
직선에서는 한 점이지만 원에서는 두 점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은 얘를 전개하면 k 더하기 1에 x제곱이 뜨고 k 더하기 1에 y제곱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맞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그 원이라 그랬죠? x제곱의 개수랑 원방, 선생님 어떻게 하면 원방이 될 수 있을까요? 하시면 뭐예요? x제곱 개수하고 y제곱 개수가 같고 xy 항이 없어야 원방이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딱 똑같은 게 나온 거죠. 어차피 선생님 1이 아닌데요? 나누면 되지. 나누면 1이 되지. 원이라는 소린 거예요. 이쪽도 전개하면 어땠어요? x 얼마, y 얼마, 상수항 얼마 이런 식으로 되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개하면은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점을 넣으면 싹 사라져버리는 직선. 사라져버린다? 그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도 교점을 넣으면 딱 사라지는 뭐 K에 대한 항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그런 점. 그런데 그걸 넣으면 딱 사라져서 언제나 성립한다? 지난다는 소린 거지. 지나는데 동시에 어때요? 원방이야.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원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K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그리면 뭐 이런 원도 될 수 있고 아까 그렸던 조그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원도 될 수 있고 되게 많은 거죠. 이 점, 두 점 지나는 원은 이렇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각각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정말 커졌어. 이게 이 두 점을 탁 지나면서 엄청나게 커졌어.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끝도 없이 무한대처럼 커졌어. 마치 느낌은 지구 끝까지 가. 우주 끝까지. 마치 직선의 일부인 것처럼 K 자리에 빼기 1이 들어가 버리면 넌 이제 더 이상 직선이 원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죠. 왜? X제곱이 작살나잖아. Y제곱도 작살나고. 그걸 책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 책에 K에다가 빼기 1을 대입하면 원이 안 나오고 X제곱항이랑 Y제곱항이 없어지면서 그냥 이 빨간 직선이 돼버린다.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C1 더 책에는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써놔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원의 일반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책에 문자로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좋고요. especially, 특별히 K가 빼기 1이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성립을 해버려요. 근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that is to say, namely 무슨 말이냐 하면 K 자리에 빼기 1이 들어갔다는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원끼리 뺀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K에 빼기 1이 들어 원끼리 그냥 뺀 거예요. 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연립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단원에서 원방을 연립했었어요. 예를 들게요. 이런 원하고 뭐 이런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둘 다 원이 되죠. 이 원방끼리 연립하면 뭐가 나왔어요? 빼면은 이거 제곱 날라가고 2x 더하기 5y 더하기 6은 0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옛날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옛날에 이거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으면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 때인데 연립 방정식 단원에서 이 두 개를 서로 연립을 해라. 연립해서 교점 찾아줘. 연립 방정식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 찾아줘. 그러면 이렇게 뺐단 말이야. 빼면 뭐가 나왔어? 1차가 나왔네. 그래서 무조건 1차를 만들어. 막 그래서 안 되면 인수분해라도 해서 만들어. 막 그랬지. 1차가 나왔다. 그 다음 이 1차를 어떻게 했니? 그 당시에. 아무 데나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또 대입했지. 대입했다고. 대입을 해서 XY를 구했지. 근데 그렇게 구하면 항상 답이 몇 개 나왔어? 순서상으로 2개씩 나왔지. 여러 개가 나왔단 말이야. 순서상으로. 그게 사실은 요 1차가 요 직선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직선을 구한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을 대입했다는 거는 직선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서 이걸 연립을 해서 요 점을 찾은 거죠.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찾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 밑에 공통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공통현은 뭐냐? 공통현에 메모 하나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점과 이 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C1 빼기 C2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조금 전에 배웠죠? K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그러면 문제에서 갑자기 요거 길이를 구하래요. 이게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1의 현이기도 하지만 C2의 현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아까 우리 수업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점을 찾지 않는다. 적어놔요. 교점 구하지 않는다. 교점 구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예.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로 저 빨간 공통현을 구한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것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됐죠? 네. 내용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영상은 아마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거 내일 또 영상 올리든가 하고요. 이거 공통현을 가지고 요 길이 구하는 거랑 이런 내용 연습은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상 꺼주세요. 자, 안녕.